저의 스토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이 사업의 진짜 가치를 조금나마 알 수 있게 했으면 너무 좋겠고요.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큰 비즈니스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좀 포인트가 됐죠? 네. 제가 뉴 다이아몬드지만요. 이제 곧 올드 다이아몬드 되기 4개월 남았습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6개월까지는요. 제가 진짜 다이아몬드가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도 잘 몰랐어요. 근데 한 2개월 전부터는요. 내가 진짜 다이아몬드가 됐구나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느낄 수 있었냐면요. 아메이 본사에서 주는 보상이요.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아메이가 왜 다이아몬드 돼야 되는지요.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혹시 금수저, 흑수저 들어보셨어요? 네. 그 금수저, 흑수저 어때요? 맞는 말인가요? 아닌 말인가요? 맞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개천에 욕난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개천에 욕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메이 안에 있으면요. 그게 가능합니다. 흑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고요. 개천에 욕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아미 비즈니스 하면서도요. 다양한 직업분들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절대로 개천에 욕날 수가 없고요. 흑수저, 금수저는 정해진 거라는 게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아미 비즈니스 하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아미 비즈니스는요. 인생 바꾸는 일입니다. 아미 비즈니스는 정말 이게 아까 전에 꿈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던데 진짜 꿈꾸는 일이에요. 다 큰 어른이 꿈을 꾸라는 건요. 사실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자산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꿈꾸라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꿈을 꿔야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고요. 내가 꿈을 꿔야 주변에 있는 분들 꿈꾸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자기개발 서적 이런 거를 많이 보면요. 꿈꾸는 거 얘기하시잖아요.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많이 하지만요. 거기에 중요한 게 빠졌어요. 수단이 없어요. 수단이 없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저의 스토리를 통해서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저는요. 개천에서 욕났어요. 그리고 지금 흑수저였는데요.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 때문에요? 제가 아메이 때문에요. 제가 이 그림은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은 느껴가고 있고 아미 비즈니스를 하면서 조금씩 느껴가고 있었어요. 다이아몬드가 되니까요.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제가 된 거예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요. 이렇게 잘 있어서 1시간 동안 햇빛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아미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됐잖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다이아몬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미 사업을 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하실까요? 저는요, 처음에 아미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요, 50만 원 이즈타입 수입을 원해서 아미 비즈니스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핸드레이징을 할 때 절대 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생생난 게 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요, 주마등처럼 싹 지쳐지는 거. 제가 아메이를 시작할 시점, 그 과정, 그 내 마음에 애썼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면서요. 제가 이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감사하다. 도전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도전이라는 건요. 해봐야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은 여기저기서 도전을 해라 하지만요. 작은 도전이 쌓여야 큰 도전이 될 수 있거든요. 다이아몬드는 큰 도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큰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건 그 전에 작은 도전을 계속했기 때문에 큰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엄청 큰 저에게 다이아몬드 되고 느낀 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다이아몬드 되고 난 다음에 이 스피치를 할 때 제가 아미사 보통 우리가 이걸 하고 둥글레 같은 거를 나의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 절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GP가 됐는데요. 스폰서님 홈미팅에서 어떤 걸 발표하라고 그랬는데요. 정말 10분 동안 떨고 있어가지고요. 중간 내려간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나 혼자 어떤 누구 앞에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책 읽으라 그러면 울어버렸어요. 울어버릴 정도로 그만큼 제가 얼마나 아내가 대단하다고 느끼냐면 제가 진짜 10년 동안 변화된 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변화한다는 건 참 쉽지 않거든요. 이 안에서 변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매일 어떤 그 과제를 조금씩 해나가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아미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이때 스피치한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혹시 여기에 새로 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아미 사업을요.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알아보셔야 돼요. 똑같은 거를 봐도 귀가 열린 사람들한테 그게 들릴 수 있지만요.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의 기회, 이게 사업이 기회거든요. 근데 기회가요. 마음이 열지 않는 상태에서는 들리지 않아요. 제가 소비자들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옛날에 사업했었지, 제품 썼었지.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은 정확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제대로 보는 눈을 못 길렀던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길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이 사업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지금은 감사한 게 진짜 감사밖에 안 나요. 왜냐면은 그 소비자분들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저에게 아미를 알려주신 분들한테도 감사하고 감사만 남았어요. 왜냐면 제가 앞으로 살 일도 많지만 과거보다 제가 가난한 생각을 가지고 10년 전에 살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제가 너무 기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미 비즈니스를 하고 다이아몬드가 되면 많은 보상도 주겠죠. 돈도 많이 벌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제가 50만 원 벌려고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돈보다도 더 많은 가치들을요. 느끼고 있다는 게 큰 가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된다라는 거. 왜 아미에서 다이아몬드가 되라? 제가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는요. 에메랄드만 돼도 좋다. 이랬어요. 우리 파트너 리더님들께. 근데요. 다이아몬드가 되니까요. 다이아몬드가 되셔야 되는 거죠. 꿈꾸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꿈꾸고 믿고 해야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걸 믿었더라면 조금 더 속도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많은 영역을 이해하게 된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의 모습입니다. 아메이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딱 옛날에 김포에서 사업 설명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이런 강의를 할 때 뒤에 사업 설명도 너무 좋지만 앞에 본인들의 스토리를 얘기할 때가 너무 좋았어요. 책 한 권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런 스토리에서 진짜 살아있는 그런 스토리가 참 제가 재밌게 참 책 읽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강의를 들었었어요. 근데 이때는요, 10년 전, 11년 전의 모습이지만요, 훨씬 더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에요. 너무 다르죠, 지금이랑? 아이 돌 정도 되고 아메이 사업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거든요. 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기 보이시나요? 등고선? 여기 우리 고향이에요.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토보리. 등고선밖에 없죠. 그리고 가끔 물이 보일 거예요. 다 산이야. 저기 다 등고선이에요. 옛날에 어디에 뭐가 나왔냐면요. 땅값이 가장 싸고 노령화 가장 빨리 되는 그런 곳, 영양이라고 나왔었거든요. 30년 전, 40년 전 모습과 지금이 다르지 않아요. 변화가 전혀 없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부모님 여기 농사 지시고요. 저희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농사 짓는 분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오신 것도 축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꿈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꿈도 실은 지식이에요. 많이 보고 배우고 했는 분들 보면서 제가 꿈꾸고 있는 거예요. 나를 끌어주는 걸 자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 제가 자랐어요. 제 고향이에요. 어디로 둘러봐도 풀밖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너무 사실 식물 키우는 거 더 좋아하고 땅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요. 제가 진짜요 싫었어요. 영양이란 곳이 둘러보면은 전부 다 이 풀이고 산이고 강이고 막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저기의 모습이 저 어릴 때 모습이에요. 어릴 때 사진이 저는 없어요. 이름이 이영남인데 남이 산해남이에요. 저 사진은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찍어준 사진이에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83년생이에요. 1남 3녀 중에 장녀. 이름이 영남이고요. 우리 집에 남자 이름을 가진 모든 친척들 이름 다 개명해버렸어요. 제가 왜냐면 사실은 선배 한 10년, 15년 선배 분들은 그런 말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요. 제 세대는요. 이 우리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제가 사실 다이아몬드 되고 이런 스피치를 제가 하게 된 거고요. 저의 동료라든가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은 하나도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저는 읍으로 가려면 짜장면 먹는 1년에 한 번 정도 짜장면 먹는 날이거든요. 짜장면 먹으러 갈 때 잠을 못 잤어요. 짜장면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저의 모습이고 저희 할머니 댁이에요. 저희 집도 지금 저런 모습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TV가 보통 SBS 이런 것도 나오는데 저는 KBS도 MBC도 거의 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TV를 보질 않았어요. 심지어 최근까지도 거의 TV를 안 봐요. 미디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어린 적 시절이었고요. 이렇게 저는요, 꽃줄을 잘 땄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되자마자 바로 초청 스피커로 갔는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꽃줄 따다가 다이아몬드 됐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석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 잘 따요, 꽃줄을. 왜 잘 따게요? 많이 했으니까 잘 따는 거예요. 지금 막 생각을 해봤는데 많이 꽃줄을 어렸을 때부터 4살 때부터 꽃줄 땄으니 잘 딴 거예요. 저는 진짜 그 요소푸대 이만한 푸대에 하루에 진짜 최대 20푸대까지 땄어요. 정말 잘 땄어요. 근데 많이 했고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양이 많았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모든 세상의 원리는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은요. 이래라. 공부하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아이 동생 바라겠어요. 심지어 우리 할머니는요. 제가 83년생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할머니는 학교 가지 말고 동생 보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얘기는 제가 사실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그런 어릴 때 소리를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저에게 어떤 게 뭔가 이렇게 왜냐면은 항상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 짓고 겨울에 좀 쉬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에 부모님들의 어떤 그 삶, 그 다음에 주변 분들의 이제 어르신들의 그 삶만 봤지 저에게 특별한 삶을 볼 수가 없었어요. 꿈꾸라고 말하는 건요, 성인이 돼서 꿈꾸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좋은 자세예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친척분들은 다 외지에 계셨어요. 그래서 방학 때 되면 오다가 우리가 이제 놀다가 이제 가면 그 먼 곳이 그리운 거예요. 저는 장난감이 무조건 흙과 그 풀 가지고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근데 오면 무슨 장난감을 가지고 오고 그게 너무 신기하고 궁금했어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자극을 이제 받은 거죠, 제가. 그런 과정에 이제 삶을 계속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공부할 시간은 없었고 항상 제가 끝나면 집에 가면 집안일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제가 1월 중학교를 나왔는데 1월 중학교 하는데 중3 때 그 수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 이렇게 보더니 영남아 그때는 우리가 시험을 쳐서 고등학교를 가야 됐었는데 너 만약에 여기 계속 있으면 영향이 있는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농사 짓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탈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또 상상도 못하게 제가 안동이라는 데 가겠다. 시험을 쳐서 안동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겠다. 이유는 뭐예요? 그냥 이 환경이 싫고 탈출하고 싶어서 제가 진짜 안동이라는 고등학교를 가게 돼요. 그때도 물론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때 고등학교를 갔을 때는요 완전 외로운 거예요. 싸우면 오직 저는 이 영양이라는 곳을 탈출하기 위해서 안동이라는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그 안동에서는요 보통은 다들 이제 공부하러 와요. 근데 저는요 너무 외롭더라고요. 상상하지 못했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시로 나간 게 아니고요. 저는 그런 환경을 좀 탈출하고자 안동이라는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자취를 했거든요. 딱 여기 자취를 했는데 부모님은 한 번도 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자취방에 정말 귀한 집딸이 경찰집 딸
자취를 했는데 매일 밥 냄새가 나서 저는 진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양 결핍으로 결국 3년 정도 됐을 때 많이 부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영양일을 다시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농사 짓는 이제 모습을 보니까 나쁜 길로 팰 수는 없었으나 그래도 부모님 영향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안동이라는 곳도 부모님을 자꾸 봐야 되고 농사일을 거들어야 돼. 제가 진짜 농사일 거두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모든 걸 저한테 얘기를 하는 부모님이 동생 봐라 이런 말 무조건 저한테 다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게 완전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우리가 IMF 세대예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전부 다 그 근처에 있는 공립, 그다음에 전문대로 그 근처에 있는 다 갔거든요. 선생님하고. 근데 저는요 거기서도 탈출을 해야 되니까 마음 먹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친척분들 중에 제가 어떻게 동거라고 하잖아요. 무슨 일, 뭐가 되고 싶어 자녀들한테 막 얘기를 해주지만 저는 오직 우리 집에서 가장 먼 친척 집에서 학교를 다니겠다 생각을 하고 진짜 또 그때도 시험을 치고 IMF 때 성남이라는 우리 제일 멀리 사는 친척분이 큰아버지네 댁에 성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남에 딱 큰어머님 댁에 2년간 제가 성남에 있는 전문대를 들어갔거든요. 이유는 뭐라고요? 그냥 부모님하고 멀리 떨어져 살고 어쨌든 간에 멀리 떨어져 살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조경학과를 들어갔어요. 그게 조경학과 뭐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근처에 있는데 가장 가까운데 큰어머니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경학과를 갔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동생들이 글쎄 한 명씩 두 명씩 오게 된 거예요. 근데 큰어머님이 이제 저희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진짜 단칸방을 얻어다 주셨어요. 저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단칸방을 5m 정도 되는 참 작은 단칸방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에 밖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올라오는 거예요. 둘째가 올라오고 셋째 올라오고 넷째가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20대를 정말 생계를 위해서 조경을 회사를 다닌 거예요. 저의 취미생활, 꿈이 무엇인지 나는 뭘 좋아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왜냐면은 바로 둘째 동생도 대학을 가긴 하는데 제가 벌어서 반을 동생 등록금 되고 둘째 동생은 셋째 동생 등록금 되고 1, 2, 3이 합쳐서 네 번째 등록금 되고 그러면서 다닌 거예요. 제 막내 동생이 제가 23살 때 중2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부모의 역할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당장 제가 이제 조경일 설계를 하고 뭐 공사도 하고 막 그런 이제 현장에 다녔는데 제가 이때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서울숲을 현대건설의 계약직으로 설계 변경한 팀에 들어갔어요. 그 공사 현장에.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요. 2005년도에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 설계 변경하는 쪽에. 근데 정보랑 그 가치는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서울숲에 한번 가본 거예요. 거의 20년 만에. 거의 20년이 좀 안 되게 가본 거예요. 너무 핫플도 많고요. 너무 거기가 이제 완전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 공장지대였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분이 저한테 그 근처에 있는 집도 사라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집을 안 샀으면 말을 안 해요. 제가 집을 샀어요. 어떻게 집을 샀냐면요. 제가 이렇게 2년의 전세 기간에 막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그 단칸방이 좁아가지고요. 성남에 2층 집 다가구 주택 2층에 다 헐어가는 집을 다 이제 고쳐가지고 이제 썼던 거죠. 동생들이랑 같이. 근데 주인 세대가 나가라고 한 거예요. 새벽 2시에. 1년 좀 지났었는데 제가 어렸거든요. 그때 25 정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나가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이제 나가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근처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때 저한테 이 근처에 있는 집을 사달라고 말리고 정보를 주고 이런 분들이 없었어요. 저는 분명히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전에 제가 그 서울숲을 산책을 하면서 그 근처를 다 봤더니 너무 근사한 곳들이 많고 또 뭐 집값도 엄청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막 그랬더라고요. 사실 그 뒤로는 보지는 않았으나
그렇게 됐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메 비즈니스요. 진짜 고급 정보예요. 제가 지금 아메 비즈니스가 내년에 35년, 이제 곧 35년이 되죠. 이제는 아메 비즈니스가 이상한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소비자들을 만나더라도. 제품 좋다는 얘기는 하지. 앞으로 10년 뒤에는 아메 비즈니스가 어떤 가치로 사람들한테 비춰질지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이 비즈니스를 잘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사람들이 좋은 건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알면 사업을 하겠죠. 저처럼 이렇게 정보라는 건요, 진짜 귀가 있는 사람한테 들리고요, 눈 있는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안목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이 비즈니스를 이해를 했다면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해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조경이라는 일을요, 일 자체는 참 재밌고 좋았어요. 근데 감사도 많고, 제가 이렇게 결국은 이게 돈을 계속 버는 과정 안에 저는 그리고 제가 조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조경하는 어떤 그 아파트 단지도 설계하고 또 그 감리하러 가고 이럴 때 도곡레슬 거기 이제 준공할 때 제가 거기를 딱 보면서 거기 아파트 어떻게 생긴지 궁금해서 막 들어봤는데 방이 엄청 많고 크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의 사는 모습은 참 다양하구나를 그냥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고는 그냥 잊혀지고 시간이 지나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러다가 또 제가 MBTI가 뭐냐면 ENFP예요. 절대 계획적이지 않아요. 갑자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동생들과 함께 계속 이렇게 동생들과 함께 지내다가 내가 늙어 죽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제 친구, 우리 남편은 지금 현재 남편인데요. 지금은 프로그래머예요. 근데 이제 그때도 우리 남편도 대구에서 200만 원 들고 올라와서 신림동에서 직장생활 한 지 2년 차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성실하고 꿈이 뭐냐고, 그때는 제가 진짜 아미를 하지 않았는데 꿈이 뭐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했는데 중요한 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둘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둘은요 정말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요, 그 지방에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아메라는 수단만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지금껏.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한 건 이 시스템에서 이거를 자꾸 보여줄 때 진짜 마음의 문을 계속 열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과정 안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남편도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동생들도 있고 저희 남편도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집을 샀다 그랬잖아요. 어떤 집을 샀냐면요. 그 서울숲 뒤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사야 될 거를 모란에 있는 다 헐어져 가는 83년도 된 그 건축된 다세대 주택을 허름한 집을 산 거예요. 리모델링 된 거. 3천만 원에서는 1억 대출이었어요. 23살에. 누구 말 듣고 사는 줄 알아요? 부동산 사장님 얘기 듣고. 제가 그런 말씀, 제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몰랐어요.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출이 있는 걸 동생들 살게 하고 저는 또 우리 남편이랑 또 대출 이만큼 일으켜가지고 이제 복정동이라는 데서 신혼살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했었어야 됐어요. 왜냐면 양쪽 이자를 부담을 하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못 벌었어요.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결혼하니까 임신을 했고 출산을 해야 되겠는데 계속 일을 하는 과정 중에 갑자기 배가 불러졌을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 아이 놓고도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인간관계는 어떤 그 책에도 얘기를 하던데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가까운 데서 어떤 정보가 오거나 인간관계 형성되는 게 아니고요. 헐렁한 인간관계에서 거기서 뭔가 정보가 주어지고 그걸 결정하게 되는데요. 저도 그때 제가 조경을 했었고 저희 스폰서님은 건축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그런 자격증을 그 기관이 인정받는 그런 교육을 받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이 셋 키우면서 대기업 다니는 언니를 알게 됐어요. 2주 동안 알게 된 사이예요. 깊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근데 출산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 주변에 다 결혼도 하지 않은 분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생 멘토가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나름 이제 인생 멘토를 찾으려고 전화를 한 거죠. 그분한테 어떻게 아이를 놓고도 그 일을 하셨냐.
너무 반가워하시고 저를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반가우셔서 세상에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 분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너무너무 반가워하시고 저를 이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적극적으로 밥도 사준다 그러고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왜 얘기도 안 했냐 그러고 막 엄청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요. 이제 그때 만났는데 이제 그때 저희 이제 아내를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뭐 그때는 그분이 건축도 하시고 그 경매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경매를 배워서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경매도 같이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근데 당연히 우리 스폰서님은요 어떤 상태였냐면요 SP를 도전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갔는데 너무 반가웠겠죠.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막 반가워하시면서 만났는데 스폰서님이 출산할 때는 다 쓸 필요가 없고 요거 저 태어나서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친절에 내가 너무 멍들 바를 모르고요. 우리 집에 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러면 그 오양장류 먹으러 가갖고 맛있다 그러는데 근데 진짜 너무 친절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그대로 제가 잘했던 건 의심하지 않았다. 그분의 진심을 그냥 받아들인 거였어요. 왜냐면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분인데 자꾸 만나자 그러고 매일 만나서 밥 사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제가 배가 이만큼 불렀는데 그 당시에 몸무게가 75kg. 몸은 머리를 이제 하고 제가 선크림도 안 바르고 다니고요. 이 화장하는 방법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 후원하고 싶으세요? 후원하면 어떤 분들 후원하면 참 좋겠어요. 참 예쁘고 관리된 잘된 사람 후원하고 싶잖아요. 전 임신 중독 시 직전까지 갔던 거의 임신 출산 전 8개월 전에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5, 6, 7, 8 내년 해경도가 시작이 될 거예요.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도전이라는 건요. 정말 우리가 아메 비즈니스는 다른 일과는 좀 다르게 일량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엄청 돈을 많이 버는 이런 일이 아니고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 이 도전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작은 도전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 작은 도전이 쌓여서요. 큰 도전이 되는데요. 저는 진짜 감사하게 저희 우리 스폰서님이 SP를 도전하고 계셨고요. 그 바로 위에 스폰서님은요.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상한 모습에도 그냥 그리고 정말 봤을 때도 되게 가난스럽게 보였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후원을 하시려고 오셨겠죠. 왜냐면은 6번째 레그에 제가 그냥 짠 하고 태어난 사람이 갑자기 스폰서님 정말 배운다 그러고 뭐라고 좋다고 하고 아무런 그런 거부감 숫자 다녔으니까. 근데 다이아몬드 도전하는 스폰서님이요. 저랑 딱 대화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상대의 혓버튼을 잘 눌러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변에 부자 있어? 영남씨 혹시 주변에 부자 있어? 부자란 단어 생각해보지도 않았고요. 제가 부자 될 거라 생각해본 적도 없고요. 단지 부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 궁금하긴 했어요. 그냥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왜냐면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딜 가나 돈을 좀 많이 버는 분들한테는 꼭 물어봤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지만 그 삶이 그렇게 부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스폰서님이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주변에 부자가 있어. 근데 그 부자가 내 인생에 개입도 하셔. 그래서 나는 부자로 가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말이 참 와닿고 그리고 바로 스폰서님이 초대를 하신 거예요. 어디에? 그 부잣집에. 그리고 내가 그 집에 초대해 줄게.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제가 진짜 이렇게 초대하시려고 오신 분 막 초대해서 오셨죠?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그리고는 우리 남편이 진짜 잘 맞춰 있고 이제 간 거예요. 그 집이 어디였냐면 이주연 탐다는 데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사실 사업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니고요. 초대됐을 때 갔을 때 뭘 느꼈냐면 암에 어떤 일을 오래 한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면 괜찮네. 제가 조경이라는 일을 좋아했지만요. 물론 제가 꿈꾼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일을 재밌어하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래 한 분들의 모습은 제가 본받고 싶지 않고 그 삶이 제가 막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메를 오래 하신 분들의 모습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도전하고 계시는 스폰서님은 끊임없이 팔로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계속 팔로우를 하는 과정 중에 저는요, 자, 이렇게 미팅에도 초대를 하고 이렇게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듣고 오면 팩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그걸 꼭 따라했어요. 집에 와서 우리 도련님한테 하고 우리 남편한테도 하고 이 모습이에요. 저 아메리카 가기 전에 모습이야. 막 그렇게 막 한 거예요. 막 그냥 여기서 막 사진 찍을 때 막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그것도 따라 해봤어요. 근데 이때 사업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런 데 오라 그래서 와서 제가 진짜 좋은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한 1년 정도 이런 자리에 오다가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이 사업이 잘은 모르겠으나 큰 돈도 되네 를 알았어요. 우리가 사업 아무리 똑똑한 분들도요 사업 설명을 하면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비즈니스는요 큰 돈도 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지만 큰 돈이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확신할 수 없잖아요. 확신할 수 없어요. 근데 직장생활도 저도 해봤지만 우리 상무님도 뵙고 했지만요. 진짜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걸 제 눈으로 봐도 삶이 완전 엉망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부럽진 않았는데 이 사업은 오래 하면 사람도 괜찮고 큰 돈도 되네. 하기 나름이겠지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똑똑하게 생각했죠. 그게 왜 그랬냐면 이 안에서 제가 아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었고 그 다음에 귀를 열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신기했어요. 이런 데 오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진짜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1년 동안 그런 진짜 온전히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진행했어요. 근데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면 잘 됐을까요? 제가 거의 만 10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다이아몬드 되는 그 과정이 제가 이제 요 때는 어떤 때였냐면 파운더스 PT 두 번째 해 임신을 한 거예요. 저는 임신과 출산을 같이 하면서 비즈니스를 진행해요.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 리더님들도요 다 아기 엄마들이 상당히 많고요. 투잡, 쓰리잡도 많으세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메이 사업은요 인생 바꾸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제가 꽃이 엄청 잘 떴다 그랬죠? 아메이도요, 양을 많이 늘려서요. 내가 의식의 영역, 억지로 해야 되는 영역에서 무의식 영역으로 넘어갈 때 잘하게 돼요.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잘하게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하다 말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다 말다 쌓이지가 않는 거지. 이 사업은요, 정확하게 쌓이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혹시 일을 하고 있고 혹시 내가 갈등하고 있고 이럴 때 영순위로 아미를 두셔야 돼요. 제가 잘한 건 영순위로 아미를 둔 거예요. 저희 파트너 리더님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육아하는 것도 제2의 일이에요. 왜냐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요 아이 키우는 거는 누구한테 맡겨요. 여자 일을 누군가에 맡겨요. 제가 아미 일만 한다고 해서 이걸 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은요 아이를 키워가면서 한다는 게 엄청 고된 일이에요. 근데 아미 일은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면서 할 수 있어요. 결론은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고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됐는데요. 정말 문제없이 컸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 다 농사 짓고 너무 바쁘셔서요. 시간 낼 수도 없고요. 저희 시어머님도 제가 너무 아미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맡기러 갔더니 못 봐준다 하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사업 그러면은 아미 사업하면서 애 키워가면서 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 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강의를 계속 들어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때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저의 그런 아메이 스토리, 비즈니스 했던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10년 동안 다이아몬드가 된 게 빨리 된 걸 수도 있고요. 늦게 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모습에서 얼굴에 팩하고 막 이제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마음을 어느 순간 마음이 먹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스템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이 이래나 저래나 3년이 간다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적용을 할 때도 뭔가 잘하는 시점은 한 5년 정도 돼야 잘하는 시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3년 정도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그러면 내가 다시 원래 하던 거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3년 하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할 때 대신 내가 잘해야지. 열심히라는 단어는요 요즘에는 그게 다 개인 주관적인 거예요. 누가 봐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시스템에서 끝까지 마감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통 이제 15% 되면 400만 포인트로 마감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시스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12시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를 예를 들면 29일 날 끝냈는데 하루가 남았어. 그러면 우리 파트너분들이 안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요 끝까지 12시까지 했어요. 그때 그것이 작은 도전인 거예요. 작은 도전을 그렇게 10개월 동안 15%를 계속 한 거예요. 15%를 하다 보니까 한 캐시백이 7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또 들었냐면 아메를 정확하게 이해해지기 시작하니까요. 아메를 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SP를 도전을 했는데 도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월 달부터 이때부터 도전을 한 거예요. SP를. 근데 도전했는데 안 되고 또 도전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우리 탕리더님이 본인이 더울 때7월 SP가 됐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걸 보여잡고요. SP를 하는데 비가이트 없이 그 WS 프로모션을 SP를 도전했어요.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리고 GP를 가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왜냐면 파트너 1도 없이 SP를 도전했었거든요. 소비자 모아서. 깨알같이 소비자 모아가지고 SP를 도전하는데요. 그때 제가 배운 거는 이 몸으로, 이 1000만 포인트의 1000만 구간은 이 몸으로 익숙해져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GP를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흐르는 게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이모님을 써야겠다. 밥 먹고 우리 아이를 제가 봐야 되니까. 근데 아이를 본다고 해서 이모님을 쓰는 게 밥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그런 이모님이 아니고요. 어린이집에서 픽업하고 돌봐주는 이모님 잠깐 4시간 정도. 제가 육아는 다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모님을 쓰면서 아침 저녁 왜냐면 저녁에 강의를 들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그냥 투잡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전에 강의를 들어 나오시니까 그때 같이 좀 들어야 되니까 제가 GP 때는 또 그렇게 이모님을 쓰면서 시간 확보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배운 거는 시간을 벌려면 돈을 쓰기도 하는구나를 배웠어요.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느낀 건요. 정말 시간을 많이 벌게 됐어요. 돈을 주어도요. 시간을 쓰고요. 사람을 쓰거든요. 제가 그래서 계속 이제 PT를 가는데 PT 딱 되니까요. 제가 일 양을 많이 늘려다 보니까 이러다가 안 되겠다. 후원을 이제 하게 되면서 6-4가 싹 나온 거예요. 와 이렇게 되면 다이아몬드 가야 되잖아요. 6-4가 싹 나와가지고 좋았어요. 열심히 막 했는데 중요한 건 포인트는 오르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많은데 포인트가 안 오르요. 대학생들도 많고 대구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엄청 많았는데 포인트는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내가 현장에서 같이 뛰고 있어야 그것이 후원을 하면서도 같이 에너지를 줄 수 있구나를 느끼면서 제가 또 파운더스 PT를 도전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임신하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축복이죠.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긴 게 저만 임신하면 되는데 제 동생도 임신하고 제 친구도 임신하고 다 임신한 거예요. 2번째 파운더스 PT 가는데. 근데 중요한 건 파트너들 들어가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점점 배가 불러오잖아요. 요때 5월 때 정도 됐을 때 제가 다 들어간 거예요.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제가 근데 그래도 이제 마감하고 마지막 근데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 예정일이 8월 20일인데 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뱃속에서. 8월 31일 전에는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연말 보너스가 그날 8월 잘 마감을 해야 1680만 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죠. 보통 1000만을 도전하다 보면은 700만, 800만에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근데 제가 1680만 원 대신 안 나오는 게 나도 안 나오고 기도했어요. 한 나와야 되는데요. 그랬는데 진짜 8월 30일 저녁에 나온 거예요. 출산했어요. 이 저녁에 나온 이 아이는 진짜 안타깝게 항상 마감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는데 31일날 병원에서 그렇게 전화 돌리고 전화하면서 마감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럴 수 있었냐면요. 그 전에 작은 도전을 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그걸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9월이 시작됐죠.
9월 회계연도가 시작됐을 때 그 파운더스 PT를 왜냐면 유지하고 성장해야 아미에서는 돈을 줬고 저는 그 보너스가 되게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생계였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 또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점점 네트워크 사이즈가 줄어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파운더스 PT를 이제 가는 과정 중에 제가 도전을 하다가 점점 작아지다가 이제 그 우리 둘째가 나왔고 이 아이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이제 갓난애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어떤 고민을 했냐면요. 미팅장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미팅장에. 마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아미 비즈니스는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마음을 넣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 아이를 계속 보고 있으면 자꾸 마음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주 때 어르신 맡겼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나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 마음 지키는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그렇다고 사업을 엄청 열심히 해는 그게 아니에요. 미팅에 갔다가 우리 아이 찾아 지금 오면 딱 6시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파운더스 PT 과정을 잘 마무리를 하면서 도전을 다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때 제가 사파이어 도전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은 파운더스 PT에서 사파이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시스템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서 이때 중요한 거는요. 상담이 중요합니다. 보석을 가신 스폰서님의 상담인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2월달이면 거의 막바지 정도 되는데 너무너무 이 사파이어라는 팀에 가고 싶은데 저희 스폰서님께 상담을 했어요. 근데 스폰서님이 제 네트워크 상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가게 못 가. 진짜 가려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도 심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대요. 근데 이제 도전한다고 하니까 근데 방법은 다르게 어떻게 해야 된다. 진짜 갈 거냐. 진짜 가려고요. 근데 진짜 제가 한 20일 남겨놓고요. 사파이어 도전을 하기 시작.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아미 비즈니스를 점점 나아가는 거 쉽지 않겠다 싶어서 사파이어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사파이어 도전하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감을 찾게 됐어요. 우리 1차 보너스, 아미가 1차 보너스가 있고 2차 보너스가 있고 3차 보너스가 있어요. 1차 보너스는요. 몸을 익히는 시간이에요. 제가 어떤 유튜버를 봤는데요. 투자 유튜브를 어떻게 잠깐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목돈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 분이 뭐라 했냐면 어떤 질문을 했어요. 목돈은 어떤 목돈을 여야 되냐. 근데 그 분이 뭐라 했냐면 그분이 여태 투자로 성공한 분이 몸을 쓴 목돈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3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돈의 속성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미를 접목해보자면 1차 보너스는요. 혹시 1차 보너스에서 어떤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으면요. 그거는 몸을 쓰는 구간이에요. 플러스 구간이고요. 2차 보너스, 파트너를 독립시키는 구간은요. 그 곱셈이 영역으로 넘어가는 구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사파이어를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알아지게 되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진짜 또 복병이 생긴 게 저희 스폰서님, 저한테 아메를 알려주신 스폰서님은요. 그만두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네트워크를 함께 이렇게 팀을 챙겼던 우리 스폰서님이 그만뒀는데 원망도 생겼고 그리고 힘들더라고 마음이. 왜냐면 저를 이렇게 아메를 잘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스폰서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그뿐만 아니고 제 네트워크가 힘들기 시작해서 제가 다시 도전해요. 에메랄드 도전을 하고 막 도전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 마음의 우울한 마음을 없애려고 제가 아미아에서 배운 거 내 마음에 복잡한 게 있으면 그거를 밑으로 내려놓는 훈련을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부터 하고 그렇게 해서 에메랄드 도전을 하고 마감을 했는데 저한테 가장 메인 레그였던 동생 레그가 또 사라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좌절했을까요? 마음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아미 비즈니스는요, 다른 일은요,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돈 투자하고요, 시간도 투자하고 몸도 다 투자해가지고 다 힘들어지는데 아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스폰서님이 없어지고 파트너가 없어지면 제가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어왔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나는 몸을 익혀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 익숙해졌기 때문에 저는 프로의 영역으로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볼륨이 있었어요. 캐시백 받는 거에는 연말 보너스 타격이 있었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요. 진짜 안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STP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STP 하셔야 돼.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이 내가 지금 보상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큰 사업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처럼 오시는 리더님들이 많을 텐데요. 그분들 스토리를 가지고 프로모션 하세요. 이 사업 진짜 인생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도전을 하면서 에메랄드가 됐고요. 제가 그리고 안목을 가지고 STP를 하면서 진짜 리더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저의 파트너분들의 많은 파트너분들은요, 다 애기 엄마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파운더스, 그리고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 막 난리가 났을 때, 진짜 저는 그때 저도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 제가 다시 에메랄드를 복귀를 했고요. 코로나가 엄청 심할 때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다이아몬드가 되고 난 다음에도요, 저희 파트너가 독일로 주재원을 갔어요. 제가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때 제가 이런 지금 비즈니스 하는 과정 중에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이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진행하고 있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절대 해석할 수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되어보니까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했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난 다음에도 정말 내 네트워크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 과정이 저한테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은 지금은 절대 해석되지 않지만 그 과정을 도전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저기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진짜 이 중요한 골드타임을요 놓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이제 사업 스토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꿈은 저에게는 사치라고 생각했고 꿈을 꾸는 방법도 몰랐어요. 저희가 처음 딱 오자마자 저에게 꿈 꾸는 방법, 무슨 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빚 갚는 거 이렇게 얘기하기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서 얘기도 못했어요. 100주 면직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것도요 배워야 되고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시는 모든 리더님들이요 그걸 다 보여주시잖아요. 가르쳐 주시고 제가 무슨 꿈을 꿨냐면요 홈미팅 하고 싶은 꿈을 꿨어요. 넓은 소비자 집에 가는 네, 홈미팅 하고 싶다. 여기서 홈미팅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정말 홈미팅 하는 그런 집을 너무 꿈을 꿨었거든요. 그래서 드림보드 옛날에 초기에 작성한 그 드림에서는요 아메이 제품 마음껏 먹고 싶은 게 제 꿈이었어요. 좋은 줄 알았어요. 내가 마음껏 너무 먹고 싶었고요. 좋은 줄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께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건요 벌써 끝났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다이아몬드가 되니까요 또 꿈을 꿔야 되겠더라고요. 꿈을 꿔야 그 다음은 나갈 수 있어서 제가 또 꿈을 꾸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아미 비즈니스 꿈꾸는 일인데 그것도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계속 꿈꾸니까요. 제가 거기에 드림보드에다가 딸을 낳는 그걸 붙였어요. 첫째는 아들이었으니까 딸 낳는 걸 붙였거든요. 그 딸 낳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뭐를 붙였냐면요. 제가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앞에 나가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붙여놨어요.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제가 복정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위례에 그때 위례가 이렇게 막 번성되기도 전에 위례 40평대 아파트 입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붙였어요. 어떻게 될게요? 됐어요. 꿈을 꾸라. 왜냐면 내 해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청약을 했는데 청약이 됐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메 하시는 분 집은요 복이 있어요. 저는 크리스찬이지만요 정말 복이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우리가 맛있는 걸 주죠. 희망도 주죠. 그 다음 뭘 많이 주잖아요. 웃고 가고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아메 하는 홈미팅 하는 집은 되게 좋은 집이라고 저는 항상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제가 진짜 아메 비즈니스 하는 과정 중에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요. 커피 한 잔도 누구한테 사줄 수가 없었어요. 파트너한테 커피 한 잔 못 사준다는 얘기 할 수도 없잖아요. 부끄럽게.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하는 걸 많이 궁리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요. 어떤 거를 했냐면요. 보너스가 나와요. 연말 보너스. 다이아몬드 21 보너스 1,40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요. 그걸로 쐈어요. 뭘 쌌냐면 파티를 했어요. 파트너 리더님께 그 다음에 또 소비자분들께 파티를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숙제들이 있지만요. 그런 걸 배워갔던 것 같아요. 이 안에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이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 쏴버렸어요. 근데 뭐 아깝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베푸는 방법도 이렇게 배웠고요. 제가 또 이렇게 주변에 부자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요. 지금은 있고 또 이렇게 부자 분들이 정말 가까이서 많은 부분을 가르쳐주죠. 밥 먹는 방법도 알려주고 또 어떻게 친구 사귀는 것도 알려주고 이렇게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요. 부산국제영화제에 저렇게 또 사진을 탑니다니까 찍은 사진도 있었고요. 이렇게 또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다이아몬드 여행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어항이 벙벙해가지고 사진을 찍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뭐가 다이아몬드 여행이 좀 다르냐면요. 제가 이제 처음 갔다 와보니까 이제 익숙하지도 않지만 갔다 와보니까요. 여유로워요. 너무너무 여유롭고요. 사진 작가가 그 사람을 놓고 자꾸 쫓아다녀요. 오직 일주일을 만약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다른 여행, 우리가 밖에서 하는 여행이 한 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찾는 시간 1도 없고요. 진짜 좋은 거를 그냥 쪽집게처럼 알려줘요. 어디 가면 맛있고, 어디 가면 맛있고, 어디 가면 좋고. 내가 찾을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큰 재산인데요. 저는 그걸 알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근데 이 여행은요, 시간을 절약해주고요, 정확하게 알려주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여행이.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다이아몬드 되시는 선배 리더님이 자꾸 여행을 얘기할 때 제가 참 이해는 못해서 안 가봤으니까. 그게 내가 경험한 게 아니니까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이해가 돼요. 자랑하고 싶고, 같이 가자고 얘기하고 싶고, 너무 좋다고 얘기하고 싶고, 저는 여행을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지 이제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꼭 다이아몬드 여행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요, 정말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얼마나 잘하길 바랐는지 같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남의 비즈니스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메 제품 참 좋아했어요. 제가 출산하고도요, 산후조리원에 저희가 차가 없었거든요. 청정기도 갖다 놓고 물도 매일 떠다주고 청정기가 너무 앞에 프리필터가 다 까맣게 끼는 거 보면서 여기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제품을 좋아해 주면서 저희 옆에서 응원하고 가장 두려운 게 제가 아미를 안 하는 게 두렵다 했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바뀌었어요. 제가 앞사진도 보셨고 자꾸 지금 저의 모습을 보시지만요. 저의 진짜 외모가 너무 많이 바뀌었고요. 생각도 너무 바뀌었어요. 제가 이 컴패션이 우리 책을 보면 오늘 우리 그 심플릭스 책이라든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책을 안 읽으셨다면 꼭 읽어보세요. 사업을 시작할 때 한 읽어보시고요. 사업 중간에 읽어보시고요. 좀 이러고 읽어보세요. 완전 느낌이 나요. 컴패션이 없으면요. 아멘은 장사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문화로 아이들한테 진짜 이거 나누는 거를 이런 게 있으면 저도 같이 우리 파트너 아이들과 함께 가서 이런 걸 나누고 같이 보거든요. 보고 배우는 것도 큰 재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산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저한테만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지금 빚도 많고 뭐도 많은데 누굴 도와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이 사업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나한테만 집중된 게 남한테 집중되는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시야가 확장이 되고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나누는 거 훈련할 수 있었고요.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컴패션을 5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장할 때마다 한 명씩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진짜 지금 꿈은 뭐냐면 진짜 컴패션 100명 하는 게 꿈이에요. 점점 성장할 때마다 한 개씩 한 명씩 늘리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나누는 거를 지금도 잘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안았던 아이, 뱃속에 있었던 아이, 이 2 아이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 부모님이 열심히 하면 무언가 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이 다이아몬드 인정식이요. 이 아이들한테 엄청난 진짜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사춘기였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작년이었으니까요. 사춘기였는데요. 이때 완전 사춘기가 내려졌어요. 그리고 저한테 입이 나온 전이 없어지고요.
아, 우리 엄마 열심히 했어, 아빠가 열심히 했어, 이렇게 뭔가 일어나가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행으로 보상을 받으니까요. 이 둘째 아이는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교회를 가는데 엄마 진짜 다이아몬드가 된 게 맞아? 한 번 되면 영원히 된 거야? 이렇게, 아니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다음에 목표가 뭐야? 물어보길래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있는데 그게 다음 목표가 돼야 되겠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이모들은 어떻게 이모들도 같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일은 내가 남이 잘 돼야 이모들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일이야. 그랬더니 하면 참 좋은 일이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꾸미면 독립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빨리.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메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다 들고 갈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품을 좋아하면서 써줘서 한 번도 항생제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메이 사람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제가 뉴트라이트를 제가 출산과 육아가 아이템이었어요. 왜냐면 아이를 키워가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키워하는 거, 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요. 우리 태양이는 아토피가 아주 심했었고요. 임신했을 때 제가 밤을 많이 새고 갈증이 났는데 맨날 우유만 먹고 이래가지고 출산하고 난 다음에 완전 아토피가 심했어요. 불치병이 날 정도였거든요. 근데 둘째 아이는 제가 그걸 알면서 뉴트라이트랑 그런 생활습관 잘 해가지고 출산을 해가지고요. 이 둘은요 항생제를 안 먹었어요. 지금껏 큰 건강 자산을 제가 물려준 거예요. 아이들한테 건강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준 거고 아이 키워가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저한테 엄청난 자산인데 이 아이들도요 건강한 어른으로 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갔잖아요. 이번에 사퍼 3월에 갔다 왔거든요. 중2가 됐고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됐어요. 우리는 치안마이 갔었어요.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 너무 행복하다. 한 달 살고 싶다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저희에게 건들지 않아요. 저희는 아침에 우리가 쉐이크랑 뭐 이렇게 비타민을 먹고 가는데 제가 늦게 일어나면요 저를 깨우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먼저 학교를 가거든요. 깜짝 놀랄 때가 많아 애들이 없어서.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알았어요. 스스로 하는 훈련을 계속 시켰어요. 밥을 해놓으면 본인이 꺼내서 먹는 훈련. 왜냐면 욕구가 먼저 있어야죠. 꺼내는 욕구가 돼야 되는 거고 공부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저의 욕심과 저의 아이에 대한 바람이 먼저 나가지 않는 걸 이 안에서 배웠기 때문에요. 계속 그걸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진짜 이 안에서 여행을 참 좋아하는 아이들로 자랐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안에서 배웠어요. 저는 이제 그전에는 출산하기 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다이아몬드 인정식 때 또 다른 가족을 만나게 됐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도전한다라는 건 좋은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파트너 리더님들께 좋은 자산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도전하라는 말을 진짜 몸소 정말 내면에서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도전하는 아이들 잘할 수 있는 건요. 진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걸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닌데 그렇게 됐고요. 다이아몬드 클럽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다이아몬드에 딱 되니까요. 다이아몬드 클럽에 딱 앉아있는데 제가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저에게 다이아몬드가 되고 제가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할 때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쫙 섰는데 아메이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괜찮네. 이 안에는 멘토도 많으시고 꿈도 가르치는 분도 많으시고 이 분들이 다 성공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가까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다른 데서는 책을 읽고 내가 찾아다녀도 정말 가르쳐주지 않는데 이 안에서는 그런 이 시스템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요. 이 아메이 사업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아메이 비즈니스를요. 쓰고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메이 사업은요. 기회예요. 저 보셨죠? 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학벌이 좋나 부모님이 엄청 다 서포트 잘해주는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억척같이 빈생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어진 이 시간을 그냥 잘 썼어요. 신테크를 귀한 시간,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을요 잘 쓴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하고 아메이비스를 열심히 하라 한들
정말 좋아. 이 비즈니스가 정말 기회가 된다면 그 정도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제가 아메이 다이아몬드가 되고도요. 이제 만나는 분들이 정말 자기 사업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만나지만요. 어떻게 돈을 벌어도 자기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먹고 다니시는 분 많던데요. 바빠서. 돈 버느라 바빠서 밥 한 그릇 못 먹고요.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고요.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던데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요. 다이아몬드 돼요. 근데 하다 말다 하니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한 시간을 꾸준히 4년을 하면요. 프로가 된대요. 아메에서는 무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완전 몸에 배우고 성공의 모습으로 완전 내가 움직이는 사업가가 된 거죠.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요. 이 사업이 완전 기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걸 찾지 말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명순위로 아메를 꼭 주세요. 우리 둘 다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오히려 지금은요. 제가 부모님한테 나눠드려요. 비타민도 챙겨드리고요. 큰일 있으면 또 다 챙겨드리고요. 제가 다 합니다. 지금 아직도 숙제가 많아요. 저희 부모님들이나 해야 될 건 많지만요. 그래도 진짜 이 귀한 제품들 부모님을 선물 드릴 수 있는 거. 저는 다른 선물 주지 않아요. 부모님께. 우리 부모님이 70대시거든요. 근데요. 그 약이 있죠. 그 어른들이 드시는 그런 고혈압이나 당뇨조차 없어요. 제가 건강의 기준 자체를 올려놓은 거예요. 벌써 과거에 드셔야 되는 분들이신데 올려놓은 거예요. 이 사업을 정확하게 정말 여기 계신 분들 눈을 떴으니 볼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귀가 있으니 들을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내 자산이 돼서요. 꿈을 이루는 이 수단 꼭 잡으시고 믿고 꼭 다이아몬드 되셔서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